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하려는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지금까지 계속 상승만 해온 삼성전자 종목에 대해서 분석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중간 점검을 한번 하기 위해서 오늘 교육 영상을 남깁니다. 삼성전자가 그동안 열심히 달려오고 내년 27년 영업이익 전망은 올해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고려하면 상승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좀 일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어서 종목에 대해서 기본적 분석을 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총파업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국가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이것은 경기가 좋고 삼성전자 주가 상승이 아주 좋은데 대규모 파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노조 이외에 다른 세력들이 숨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심일 수도 있고 합리적인 추론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대형주, 우리나라 지수의 25%를 차지하는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원래 제목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 전망을 고려해서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를 분석하는 게 올바른 교육 영상이겠죠. 여기다 적어 놓은 것은 이제 증권사가 목표 주가로 33만 4,500원 이렇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해 놓은 겁니다. 요거는 개인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페이증권입니다. 과거 네이버증권이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페이증권 들어가서 삼성전자 종목을 검색하면 여기에 목표 주가 해서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조사한 결과를 공통된 의견으로 해서 이렇게 평균치로 해서 33만 4,800원 이렇게 올려놓은 것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이건 좀 금액은 뭐 몇백원 차이는 있는데 증권사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목표 주가를 아직 가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30만 원에서 500원 빠진 자리에서 밀리면서 27만 3천원으로 종료되었는데, 요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 개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적정 주가를 기본적 분석 방법으로 해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이증권 아까 보셨는데, 여기 들어가면 이제 고가와 거래량, 시가총액, PER, 추정 PER, PBR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이거 한국경제방송에서 제공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26만 7,500원입니다. 지금 27만 500원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는 좀 높게 올라갔습니다. 29만 9,500원까지 갔기 때문에 적정 주가보다는 좀 많이 상승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목표 주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목표 주가까지 상승 여력은 23% 정도 있고, 적정 주가 기준으로 간다면 좀 더 빠져서 마이너스 1.1% 정도 더 빠져야 된다는 것을 정권사에서는 이렇게 분석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가까이 가니까 이 적정 주가보다 더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밀리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지수의 25% 정도 시가총액이 차지하고 매우 대형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영업이익에 맞게 주가가 움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전망, 향후의 이익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 영업이익 전망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상관 계수가 0.9%가 넘습니다. 거의 1에 수렴하는 코스피 지수도 GDP 대비 움직였고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전망 고려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2020년부터 해서 지금 28년까지 영업이익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이 영업이익을 고려해서 주가가 움직여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35조 영업이익이 나와서 종가로 8만 1,000원이 나왔었고 21년에 코로나 시기 고점인데 당시에 51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에는 7만 8,300 나왔지만 고가에는 96,800원. 이 고가를 이번 상승에 돌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번 상승 전에 32조 나왔던 24년에는 5만 3,200원이었습니다. 이때 저점은 5만 원이 잠깐 이탈하면서 4만 9,500원 정도까지 내려갔죠. 자, 여기서부터 25, 26년 이렇게 상승이 오고 있습니다. 이 보면 24년에는 32조 벌었어요. 근데 종가에 5만 원 했습니다. 5만 3,200원. 32조 벌던 회사가 25, 26년 거쳐오면서 343조 벌게 됩니다. 32조의 10배죠. 그러면 영업이익을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도 계속 그렇게 왔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러면 영업이익이 24년 대비 26년이 10배 증가하니까 24년 주가 5만원으로 평균 잡읍시다. 5만원보다 올해 10배 상승해야 되는 논리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는 얘가 50만원 가도 적정 주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50만원까지는 못 갔죠. 30만원 근처까지 왔죠. 그러니까 올해도 아직 삼성전자의 주가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내년의 영업이익 전망이 올해보다 100조 정도 더 나와서 430조가 나온답니다. 그럼 올해도 아직 충분히 목표가까지 가지 못했고 내년 고려했을 때는 삼성전자는 더 상승해야 된다는 논리가 나오고 내후년 28년 전망은 이게 435조에서 412조로 조금 이익 전망치가 둔화됩니다. 낮아집니다. 그래서 27년까지는 적어도 삼성전자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도 50만 원이 가지 못했는데 왜 올라가면 밀리고 하느냐.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제시해 놓았습니다. 20년에 35조 벌었어요. 24년에 32조와 20년에 35조는 영업이익 비슷하지 않습니까? 두 해가. 그때 5만원부터 8만원 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해 10배 성장하니까 50만원에 80만원, 낮은 가격은 5만원이었고 높은 가격은 8만원이었으니까 10배 성장하면 50만원에서 80만원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의 주가 전망이 될 수 있고 또 최고 고점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보면 21년도에 51조 전망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최고점이 96,8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대략 10만원으로 잡으면 21년 51조 영업이익 대비 26년은 이게 343조이기 때문에 약 7배 성장합니다. 그러면 10만원 곱하기 7배 하면 70만원 가능성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치 과거의 것들을 비교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목표 주가를 분석해 보면 50만원에서 70만원, 최고 80만원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 전망을 가지고 기본적 분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사는 왜 50만원이라고 하지 않고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50만원도 갈 수 있겠다. 또는 일부 증권사에서
40만 원 넘어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한 말들은 요런 이익 전망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과거의 주가와 영업이익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겠다. 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목표 주가를 한 번에 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추세는 분명히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서 우상향하는 건 맞습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크고 작은 요 등락에 상당히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민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큰 추세를 봐서는 아직도 우상향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걸 고려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 개념이 하나 필요한데요. 반도체는 지금까지는 경기 민감주로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경기가 세계 경기가 상승하는 호경기에는 얘가 상승을 해요. 근데 경기가 안 좋은 수출 국면에서는 얘도 경기를 따라서 후퇴하는 이런 주가의 움직임을 보였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적정 주가까지 오면 매도세가 나오면서 되돌림이 나오는 이러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얘가 올해는 성장주처럼 높게 평가받는 면도 있지만 이 성장주는 정권사에서 발표하는 목표 주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고 목표 주가에 오면 이제 매물이 출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또는 실적 전망치가 발표될 때마다 실적이 높게 올라가면서 항상 이 적정 주가에 오면 삼성전자가 매물이 나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임해야 될 이런 판단해야 되는 근거로 이걸 하나 삼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가 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은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같은 경우에는 51% 소유했던 게 지금 48%대로 외국인 소진율이 조금씩 줄고 있어요. 우선주는 외국인 보유량이 매년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50% 가까이 가지고 있고, 이건 70%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질적인 주주들은 외국인 비중이 많다는 것도 50%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권사에서 분석해 놓은 이런 전망과 실적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적정 주가, 목표 주가의 금액이라든가 좀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차트를 중심으로 주가의 원리를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인 분석이 아니고 주가의 원리 정도만 우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승장입니다만 추세와 파동으로 주식이 움직입니다. 주가가 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빨간색 20일 이동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5파동 상승 중에 있습니다. 큰 가장 장기 파동선 60일 파동선이 1파동 상승 중에 빨간색 20일 중기 파동선 얘가 5파동 상승 중입니다. 여기가 1파동이었고 가장 큰 상승이 나오는 게 3파동입니다. 3파동은 모든 파동 중에 가장 길고 연장 파동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통상 4파동은 이렇게 A, B, C로 조정이 나오는데 저점을 잘 지켰죠. 이렇게 모습이 나오거나 또는 길게 기간 조정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4파동이 이렇게 나왔다 치면 여기가 현재 5파동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파동 진행 중에 22평선보다 작은 검은색 5위평선이 있습니다. 얘가 1파동 상승해서 2파동은 상승형 조정을 보이고 3파동 상승을 했습니다. 3파동. 여기서 바로 위가 여기가 30만원입니다. 30만원. 파동이 1, 2, 3, 4, 5파동. 파동이 끝나는 곳에서 30만원. 종목은 만원 단위, 지수는 100포인트 단위, 심리적인 저항선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30만원 근처에 오면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만 9,500원은 정권사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해 놓은 적정 주가가 26만 7천원입니다. 26만 7천원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여기 오면 얘는 적정 주가다. 목표 주가는 여기 차트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33만 4천원입니다. 요 정도. 조금 부족하네요, 차트가.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여기서 적정 주가 나와서 밀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상승 힘이 아직까지는 강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비중을 축소했고 개인들이 계속 사면서 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우려되는 사항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중간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냐? 첫 번째, 적정 주가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적정 주가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적정 주가를 달성했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심리적인 저항선에 왔습니다. 저항선을 알아야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를 하든 뭘 하든 마지막에는 매도를 해야 실현 수익이 확정될 수 있는데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면 수익권에 있는 것이 실현된 수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첫 번째 적정 주가에 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파동이 남아서 상승할 수 있을 때 30만 원에 오면 또 분할로 현금을 확보하고 비중을 축소하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아직 파동이 작은 파동이 1, 2, 3파 중에 지금 5월선을 금요일 종가가 이탈했지만 얘가 다시 또 바로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3파 중이다. 또는 4파동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려해야 되는 게 3번이 파동의 끝이랍니다. 파동의 끝이라는 걸 고려해야 됩니다. 검은색이 1, 2, 3파 올라가고 있지만 30만원이 적정 주가를 넘어선 범위고 외국인은 팔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악재라도 나오면 얘는 4파가 이렇게 빠졌다가 5파동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얘가 이제 크게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5파동에서 작은 파동선 5위평선이 1, 2, 3파 위에서 계속 매물을 받으면서 아래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5월선에 이탈해 있기 때문에
금요일 야간에 미국장도 좀 빠졌고 환율이 올라가고 WTI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우리 종목은 반대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리면 얘가 사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 돌파 5이평선의 외봉 조정이 내려오면 얘는 외봉은 그냥 안 끝나죠.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위해서 상승을 시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이거는 정말 5파동이 여기서 나온다면 마지막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 무리해야 될 자리는 아니다. 계좌를 지키고 방어해야 될 자리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가 좀 더 갈 수 있어요. 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밀리면 4파동. 밀릴 때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금 많이 밀릴 수도 있어요. 요게 현재는 정상 파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30만 원 거쳐로 갈수록 국내 주식은 비중을 축소하고 미국으로 가라. 지금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자 후반기에는 국내 주식보다 미국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 또 여기 라이브 방송에서도 우리 5기 패밀리들 이제 단체 교육방으로 100명 이상이 들어와서 여기서도 길게 연금을 만들고 싶고 노후를 준비하고 싶으면 미국 장의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하고 국내 주식으로 주가의 원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2번 영상으로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기에 삼성전자의 주가와 코스피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이 대형주, 우리나라 대표주가 파동의 끝자락에 와 있다. 오파가 3파의 고점을 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낮아질 수도 있고 얘를 계속 가져간다. 장기 투자자는 이 되돌림을 견디면 되겠지만 짧게 트레이딩하는 사람이나 또는 자금의 사용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되돌림이 나온다면 조심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적어도 적정 주가를 달성해서 넘어갔죠. 그래서 단기 과매수 영역이다. 두 번째 30만 원은 5만 원 하던 게 6배까지 상승해서 10배 영업이익은 원래 늘지만 10배만큼을 한 번에 갈 수도 있겠지만 쉬었다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제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스레드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그냥 싸우자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의견도 있고 조심해야 되는 이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정 주가 넘었고 심리적인 저항선에 왔고 파동의 끝자락인데 이게 만약에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고점을 넘지 못한다면 3파의 고점이 최고 단기 고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하자. 현금을 좀 확보하자. 비중을 줄이고 레버리지는 여기서 잡지 말자. 대형주, 주도주가 마지막에 빠지니까 중소형주는 먼저 빠질 수 있다. 미리 급락을 대비해라. 어떤 전문가는 폭락이라고 말 쓴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급락 정도로 했는데 이건 막 사람들이 민감해서 막 또 싸우자고 달려드는 몇 명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러한 세 가지 논리가 있어서 우선은 현금 확보를 시킨 것이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쇼를 합니다. 제1의 적국 중국에 방문했는데 트럼프 뭐가 유리해지겠습니까? 이란과의 전쟁에서 이겨놓고 간다면 힘을 얻어서 가겠지만 이기지도 못하고 패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중국에 가면 중국은 제조업이 강해서 미국은 제조업이 망했고 군사력을 앞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제 전력이 급격히 따라오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중국이 역전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중국이 한치라도 양보하겠습니까? 그러면 종전을 못한 중동의 문제는 더 우려가 확대될 것이고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를 못하면 유가는 또 문제가 될 것이고
그런 악조건이 이 위치에서 이 주가의 위치에서 발생한다면 얘는 되돌림이 크게 나올 수도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가의 위치가 여기 와 있고 파동이 끝나가는 자리고 시기가 6월 3일 중간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하는 사람들은 선거 전에 악재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는 국내 주식이 유리할 것이다. 미국은 전쟁하느라고 주가가 못 갔으니까. 그래서 전반기에는 국내 주식 위주로 하고 후반기 11월 초에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트럼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5월부터 이제 6월 후반기 될수록 현금의 비중은 미국으로 옮겨봐라 하는 게 당연히 일리 있는 분석이지 않습니까? 제발 쓸데없이 자기의 프로필도 없고 올려놓은 글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깜깜이 계정이 싸우자고 들이받고 죽자고 하나만 보고 달려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요 파동 여기 와 있었어요. 여기 와 있을 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기업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모들까지 고모들까지 주식 다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로봇섹트 중간 점검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상승을 주도했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예외 없이 120까지 떨어질 것이다. 120 찍고 올라왔어요. 딱 여기가 파동의 끝자락이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중동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외신 보도와 정책 실장이 국민들한테 수익을 돌려줘야 된다는 걸 여기서 예측할 수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뉴스는 제가 예측을 못하죠. 저는 주가의 위치와 파동의 위치를 보고 미리 대비하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걸 저는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통상 뉴스가 나와. 이 뉴스는 트럼프가 내기도 하고 푸틴이 주기도 하고 김정은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정부에서 재료를 우리나라에서 주기도 해. 검찰이 주기도 하고. 여기 가면 주가의 위치가 중요해. 파동의 끝자리, 시기가 중요해. 5월에는 팔고 떠나라는 정시 격언도 있잖아요. 과거의 통계를 가지고. 시기, 주가의 위치, 그 다음에 파동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은 목표 주가를 중간 목표가 이걸 고려하고 파동의 끝자락을 고려하고 매도법에 다 포함되는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비중을 줄이려고 했던 것이고, 너무 사람들 다시 올라가니까 올라간다고 막 팔로가 줄고 막 이래요. 근데 저는 우리 패밀리들한테 올라갈수록 비중을 축소해라, 줄여야 된다. 단번에 넘기는 쉽지 않다.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도 여기를 중간 점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내일 당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마지막에 살짝 말아 올리면서 또 매수세가 개인들 강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파동이 좀 더 갈 수 있어. 코스피 지수가 8,000원을 살짝 넘었다 밀렸는데 8,100까지 갈 수 있어. 좀 더 간다고 봐라, 네가 틀렸네, 좀 더 간다, 이게 아니고 여기는 이미 적정 주가를 넘어서 목표 주가로 가고 있는 이 근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조심하고 살펴야 될 게 더 있다. 그래서 차트에서는 이렇게 봤어요. 우리 차트가 고점 영역에 적정 주가를 넘어서 여기 왔는데 이게 우연인지 뭔지, 이게 달러에 달러가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달러가 1, 2, 3, 4, 5파동. 5파동에서 얘가 내려온 줄 알았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저점을 높이고 있어. 저점을 높이고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는 이유도 전쟁 위험이 높아지고 이러면 주가가 빠질 때 미국은 달러가 이렇게 강해져요. 달러가 강해져. 그래서 주가 빠지는 걸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서 주가 빠지는 걸 커버를 해줘. 그래서 주식이 빠지더라도 미국은 손실 보는 게 별로 없어. 별로. 자, 얘가 22 여기 한 번, 여기 두 번. 저점이 높아졌고 얘는 대도도 안 시켰어. 60을. 얘가 올라가면서 이 악고점을 여기를
종가상의 고점을 돌파하든지 아니면 최고 장중의 고가를 돌파하든지 얘 모양새가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여기 올라가서 우리가 환율 방어를 하거나 중동 정세, 국제 정세가 유리해져서 얘가 내려오면 좋은데 이 힘이 이게 O가 쌍바닥이죠. A, B, C로 왔죠. 저점이 높아졌지. 얘 올라가는데 이거 힘 있게 올라가서 살짝 제꼈다가 갈지 올라갔다 부딪히고 내려왔다 갈지 돌파할 수 있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러면 하단에 보면 이 추세선 MACD선도 상당히 낮은 자리에서 강하게 강한 신호가 나오고 있죠. 얘가 이게 5파동이 아니고 이게 쌍바닥 모양으로 이게 4파동이라면 얘가 고점 돌파할 수 있는 근거도 되겠죠.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WTI 국제 유가도 1파 돌파해서 상승형 조정, 2파가 올라가면서 장중의 조정을 끝나버립니다. 1, 2파 끝난 거예요. 3파 강하게 상승했는데 얘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세적인 상승 중이라고. 4파동이 빨간색 22평선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서 기간 조정으로 가죠. 올라가면서 이게 상승형 조정입니다. 작은 5도 1, 2, 3파동 중이에요. 3파동 중. 고점은 높아지고 있고 저점을 아예 높여서 이건 저점도 아니에요. 1파, 2파 되돌림이 22에서 상승 파동이 나오고 있다. 1파보다 더 강한 3파동이 나오고 있다. 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급등하고 있다고. 그러면 코스피는 급락해야 돼. 반대로. 급락해야 되는 자리 아닙니까? 삼성전자는 코스피 지수 아니에요. 삼성전자라 쓰고 코스피 지수라 읽어야 되잖아. 모든 조건이 여기 저항이라는 걸 다 말해줘. 다 말해줘. 근데도 여기서 조심하라고 하는 걸 사람들만 하루 종일 싸워야 돼. 하루 종일. 자기 논리를 대고 싸우라고. 무슨 내 계좌를 공개하래. 개인정보를 본인들이 왜 요구하라고 해. 그럴 권한도 없고 자기가 글 썼던 것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아 저렇게도 고려해야 될 수가 있겠구나. 저 사람 의견은 저런 관점에서 정화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지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글을 쓰고 논리를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고 논리를 들이대면서 그리고 오늘은 요것만 분석하려는 게 아니고 요게 이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 주가 위치가. 이 주가 위치란 말 안에는 파동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적정 주가와 목표 주가에 얼마나 와 있는지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저항선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 변수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시기, 위치, 파동, 주가의 위치 이게 모두 포함되어 있는 주가의 위치라고. 주가의 위치가 작은 요인에 의해서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으면 미리 조심해야 돼. 과거 그 자리에서 에코프로의 이동채 회장도 법정 구속이 나왔고 21년 카카오 고점에서 지수가 빠지고 주도주 개미들이 그걸로 돈 벌어보겠다고 끝까지 개미들이 버티고 있으니까 골목시장 침투한다고 김범수 의장을 의원들이 잡아들여가지고 국회 국정조사 4번 출두시키고 구속시켜서 대장주를 꺾어버렸죠. 지금 삼성전자의 위치가 총파업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심상치 않은 외부 변수가 될 수 있다.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는 뉴스와 재료,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고 있잖아. 이거 노출된 재료. 그래서 지금은 이것을 살펴봐야 된다. 기본적 분석과 차트 중심으로 해서 주가의 원리를 분석하는 걸 넘어서서 글로벌 매크로 변수, 환율과 WTI, 그 다음에 중동, 트럼프의 국제정치 이런 변수도 보지만 국내적인 요인도
분석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의 총파업 시기를 또 봐야 돼. 오늘이 5월 16일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파업 시작하는 날짜가 21일이랍니다. 21일부터 15일 예고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5일이면 선거 있는 다음 날까지입니다. 선거 전에 정부와 여당은 주가가 높게 평가받고 경제 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잘 상승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이거 정부 여당이라든가 이 실적이 좋으니까 얼마나 유리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필 이 노조가 선거 기간에 여기서 총파업을 시작한답니다. 이거 뭔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걸 방해하려는 세력, 정부와 여당에서 정책을 지금까지 세계 1분기 성장률 1위로 GDP 성장률 1위로 잘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33위 하던 걸 1년 만에 세계 1위로 성장률 1위로 바꿨으면 적어도 주식하는 사람들은 경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정부와 이 여당에서 가는 방향에 대해서 유지되고 상승하는 게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주주가 500만 시대가 넘었지 않습니까? 500만이 있고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영업이익 1분기 57조를 여기 있는 직원들만 노조들만 이게 수익을 만들어낸 겁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트럼프의 관세에 통상협상을 대리해서 띄워줬죠. 그 다음에 산업용 전기세를 인하했죠. 올바르게 정부 정책 방향으로 추경 예산 21조를 넣어서 기업 활동 잘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평택과 용인에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엔비디아에서 빨리 생산되면 그거 다 수주되도록 정부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 산업적으로 힘을 붙여주면서 정부 정책이 이 반도체 슈퍼 사이클하고 맞게 했잖아요. 그 회사가 500만 주주도 있고 삼성전자 노조들만의 회사냐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정부가 같이 노력해왔고 하필 시기도 선거 전에 5월에 팔고 떠나라는 격언이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도 15일이나 이렇게 길게. 노조가 원하는 것들 5가지입니다. 핵심이 보니까 성과금을 더 많이 달랍니다. 좋아. 영업이익의 15%를 달랍니다. 상한선도 폐지하고 일회성이 아니고 제도화해서 매년 성과가 잘 나오면 더 줘라. 이거 요구하는 겁니다. 하이닉스 수준으로 맞춰달라. 내부 불만의 배경은 하이닉스와 차이 때문입니다. 과거에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성과금 잘 받았잖아. 근데 HBM이 대박나서 성과금을 획기적으로 줘버렸답니다. 그리고 이 HBM 생산 라인에 엔지니어들이 이거 먹튀였어. 먹튀. 과거에는 삼성전자는 이 HBM 라인을 아예 없애버렸다고. 그 라인을. 근데 거기 엔지니어들이 끝까지 노력해서 완전히 SK 하이닉스를 세계 인류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었다고. 그 엔지니어들 대우 얼마나 이쁘겠어. 잘해준단 말이야. 앞서갔으니까. 삼성전자한테 DRAM 점유율을 시장 1위로 빼들어 갔다가 삼성전자 1년 만에 이제 점유율 1위 회복했어. 근데 바로 그만큼 대우해달래.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섹터만 있냐고. 4개 분야가 있잖아요. 이 맞춰달래. 우리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미 기성세대가 되다 보니까 요즘 세대의 요구를 이해 못하는 면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나치다. 성과금 계산 기준을 공개해달라. 기본급 인상을 5에서 7% 해줘라. 근데 이거 보니까 25년에 협상해서 5.1% 인상해준 게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해달래. 이거 삼성전자가 대기업이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들, 자영업인들보다 많이 보수가 되지 않나? 삼성식 무노조 문화를 바꿔라. 그래서 노조 가입이 급증한답니다. 엔지니어들도 세대가 교체되고 MZ 세대들이 들어오면서 문화가 바뀌었고 성과 중심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는 단순히 급여만 더 달라는 게 아니고
기업의 구조라든가 권력 변화까지도 요구하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메모리 실적 높은 건 인정하고 대신에 파운드리 쪽은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부별 격차가 커서 적정한 수준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노조가 원하는 것도 일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의 균형이라든가 여기에 성과급 낸 것은 여기 노조들만이 달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 500만 주주도 있고 정부가 많은 역할을 해서 기업이 잘하도록 정책부터 해서 추경까지 편성하고 그래서 이 많이 나온 것은 여기에 삼성전자 총파업의 위험성이라고 제가 분석을 좀 했습니다. 주주가 500만이고요. 28년 평택 반도체 공장에서 정전 때가 있었어요. 그때 28분 정전이 나옵니다. 근데 500억 피해로 추산하고 있어요. 반도체 공장은 전기가 잠깐만 끊어져도 이 웨이프를 전체 파기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피해가 나오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전기 끊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돼. 근데 파업을 한다고요? 이 28분에 500억 피해를 가지고 시간당 일자별로 파업을 하면 손실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봤거든요. 1시간에 1000조에서 1200조, 다시 1000억에서 1200억 손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된답니다. 여기는 24시간 공정을 해야 되고 미세먼지라든가 온도, 진동 이런 데 엄청 민감해서 이 웨이프를 폐기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반도체 공장은 멈추면 손실이라는 겁니다. 1일 파업하면 1조 손실 가능성이 있고 15일 파업하면 15조에서 20조 손실이 난답니다.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죠. GDP가 우리나라 2,400조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15에서 20조 피해 규모라면 15조 났을 때 우리나라 GDP의 0.625%입니다. 20조 피해 났을 때 0.83%. 우리나라 GDP와 성장률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긴장하고 큰일이냐. 왜 국가가 긴장하는지. 반도체는요. 삼성전자의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핵심입니다. 핵심. 달러 공급원입니다. 무역하면 달러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그 수익이 많이 생기면 법인세. 이걸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는 겁니다. 법인세 비중이 크고 협력업체가 무려 삼성전자한테는 수천 개입니다. 우리나라의 반을 삼성전자가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총파업한다고요? 이 결과가 수출이 떨어지죠. 그러면 달러 벌어오는데 달러가 없어지면 환율이 더 올라가죠. 세수 확보가 안 되죠. 투자도 떨어지죠. 고용도 안 되죠. 이게 총체적인 우리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국가의 총체적인 부담과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파업이 길어질수록. 반도체 공장은 한국 경제의 심장 중 하나입니다. 장기가 멈추면 국가 성장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이 총파업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자, 선거도 있고 올해 정말 우리나라가 수출도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나토에 가입하라고 초청장이 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분담금을 내야 돼. 근데 그 분담금을 내지 않고 우리나라 실질적인 실리를 위해서 평택과 용인에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만드는데 거기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투입해주는 정책으로 살려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중요한 시점에 선거 전에 지금 중동에서 트럼프가 전방위로 압박해오는데 이 상황에서 왜 정부와 여당이 경제를 세계 성장률 1위로 바꿔놨는데 세계가 다 주목하고 강대국 6위로 올랐었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왜 총파업을 지금 하느냐는 거예요. 정부에서 또는 경영진에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파업을 하면 그 전에 토요일, 일요일이 마지막 사전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것을 국가의 모든 그동안에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망가질 수 있는데 여기서 파업이 나오면 덕보고
좋아할 만한 세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성장하는 거, 돈 버는 거 싫어. 어느 나라가 싫어할까요? 어떤 당이 싫어할까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세력이 이게 합리적으로 의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죠. 개인적인 의견. 그런데 여기 스레드에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다. 아니길 바라지만 자꾸만 의심이 간다. 코스피와 삼성전자는 분명히 파동의 꼭지다. 레인보우 얘기해주고 카카오 사례까지. 왜 하필 여기서 총파업하느냐. 글로벌 매크로 변수도 올라가는데 여기서 작은 거 하나만 재료가 터져도 가격 조정이 깊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도 아는데 당연히 정부도 알겠죠. 이렇게 총파업하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거론하고 산업 전반과 다른 사람들이 같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균형감을 가져달라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죠. 근데 긴급 조정권도 고려해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만약에 이게 정부가 노조가 합의가 안 되면 여기서 120선까지도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원만하게 합의가 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기간 조정으로 120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기간 조정으로 조정이 2, 3개월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뭔가 15일 갔다 이래버리면 120선까지도 되돌림이 나와도 정상적인 상승 파동이 길었기 때문에 되돌림도 상승이 높았으면 되돌림도 깊이 나오는 게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죠. 대부분의 종목은 여기까지 되돌림이 나왔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주도주로 여기까지 올라갔죠. 이게 큰 조정이 나오면 개미들 전부 의욕 떨어지고 손실 봐서 손절해야 되는 신용이나 레버리지 썼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부터 챙기는 게 안전하고 조심해야 된다. 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꼭 확인하고 가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삼성전자의 주가 전망을 나쁘게 봤습니까? 기본적 분석에서 50만원에서 80만원 가도 여기가 50만원에서 80만원 가능성도 있다. 70만원 가능성도 있다. 올해 그러는 거. 내년에 더 좋아지죠.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같이 강세론자 여기 보면요. 삼성전자의 적정 주가를 여기 스레드에도 써놨어요. 여기 50만원 가능성. 응? 14배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코스피 상승의 근거 G2로 가야 된다고 써놓은 저 같은 강세론자도 조심해야 되고 여기 봐. G2로 가야 된다고 써놓은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여기다가 급락이 나온다. 조심하자. 현금 확보하자. 이렇게 말하는지 좀 이해도 해보고 밸류에이션을 보면 가는데 이런 세력이 있으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항상 고점에서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이것도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가가 낮고 또 내년까지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 흔들림 없이 가져가면 되죠. 대신에 단기로 들어가는 분들은 포모가 와서 고점에서 들어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보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나오고 삼성의 파업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환율과 유가가 안정이 됐을 때 그때 고려해도 전혀 늦지 않다. 이것을 기억하고 고점에서는 꼭 이런 뉴스가 재료가 나오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하면서 기억을 해 놓아야 된다고. 이런 영상이나 교육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언제 뭔 자리에서 뭐가 있었는지 모른다고. 차트의 위치를 기억해 놓고 이 내용들을 공부로 통해서 이런 영상을 통해서 꼭 기억해 놔야 된다. 이런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외부적인 요인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더 조심한다고. 그래서 이게 노조 측에서는 우리 뒤에 세력이 없어 이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공부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이런 변수가 나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고점 돌파할 수도 있어요. 정부가 잘 막아내고 이러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한번 중간에서 점검해보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 교육 영상을 남깁니다. 다른 의견이라든가 좀 불편한 요소가 있었다면 여기 영상 댓글란에 달아주면 제가 답변도 하고 또 부족한 게 있으면 배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촬영 녹화 마치겠습니다.